80세의 자신을 상상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그 나이가 되면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잔잔한 바다를 바라보며 인생의 지난 여정을 되돌아보는 순간일 수도 있고, 손주들과 함께 나들이를 나가며 따뜻한 웃음을 나누는 시간이 될 수도 있겠죠. 반면에 나이가 들면서 다가올 몸과 마음의 변화가 걱정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80세는 우리의 삶에서 또 다른 여정을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중요한 것은 단지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더 의미 있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인생의 후반부를 잘 준비한다면 앞으로의 날들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80세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여러 방법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인생이 더 풍요로워지길 바라며 전문가의 조언과 실제 경험담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긴 인생 여정에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그 시작점입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에 따뜻한 지혜와 희망을 더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번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몸과 마음이 서서히 변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막상 그 변화가 눈앞에 다가오면 당황스럽거나 두려움을 느끼곤 합니다. 특히 80세 즈음에는 이러한 변화가 갑작스럽게 다가와 우리의 일상을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70대까지만 해도 익숙했던 일들이 80대에 접어들면서 갑작스럽게 힘들어지거나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어제는 아무렇지 않게 들었던 물건이 오늘은 너무 무거워서 들 수 없다거나 가까이 있는 글씨가 갑자기 흐릿하게 보이고 자주 사용하는 물건의 위치조차 기억하지 못해 당황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처럼 예상치 못한 신체적, 정신적 변화는 자신감을 떨어뜨리고 우울감이나 불안감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는 자신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면서 내가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변화는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몸은 서서히 기능이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현명하게 대처하느냐입니다. 일본의 노년학 전문가인 한 교수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시기로 정의했습니다. 그는 이 시기에는 퇴직으로 인한 사회단절과 경제적 불안, 배우자의 사망, 질병과 노화 등 여러 가지 부정적인 사건들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라고 말하며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생활 방식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전까지의 삶의 방식을 고집하기보다는 지금 자신의 상황에 맞는 생활 패턴을 다시 설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나치게 과거에 집착하거나 변화에 저항하기보다는 현실을 수용하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자세가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통계적으로도 80세 이후에는 신체와 정신 모두 급격한 변화를 경험할 확률이 높습니다. 근력이 크게 줄어들면서 낙상 사고의 위험이 커지고 기억력과 주의력이 감소하면서 일상생활에서 실수가 잦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치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계시는데 전문가들은 80세 이후의 기억력 저하는 대부분 자연스러운 노화의 일환이며 모든 기억력 저하가 치매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막연한 두려움에 갇히면 우리의 삶의 질이 현저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80세 이후의 변화는 불안하거나 회피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삶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80세라는 나이는 우리가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없는 시기가 아니라 삶의 의미와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 시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남은 인생을 조금씩 더 풍요롭게 만들어 나가는 과정은 우리의 마음가짐에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노년에 대해 아무런 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우리는 다가오는 80세 이후의 삶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93세의 정씨 할아버지는 동네에서 젊은 노인으로 불립니다. 할아버지는 하루도 빠짐없이 짭짤하게 간을 한 볶음김치, 라면 그리고 된장을 듬뿍 넣은 된장국을 드십니다. 사실 이런 식단은 자식들의 걱정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아버지, 나이가 있으신데 그렇게 짜게 드시면 정말 몸에 안 좋아요. 라면 국물은 적어도 남기셔야죠. 하지만 정씨 할아버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내가 이 나이까지 이렇게 멀쩡한데 그게 다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어서 그런 거야. 내가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사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냐?
놀랍게도 정씨 할아버지는 93세가 된 지금까지 병원 신세를 진 적이 없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동네 시장을 걸어 다니시고 거기서 친구들과 이야기꽃을 피우며 활기차게 지내십니다. 얼마 전에는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워 손주들과 실시간으로 사진도 주고받으시죠. 자식들은 걱정스러운 마음에 아버지를 모시려고 새 집까지 마련했지만 정씨 할아버지는 단호히 거절하셨습니다. 내가 뭐하러 이 집을 떠나? 여기서 먹고 걷고 친구들이랑 수다 떠는 재미로 사는데 나는 여기서 계속 살란다. 정씨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삶의 즐거움은 작은 것에서 온다는 겁니다. 꼭 몸에 좋은 음식만 먹는다고 건강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좋아하는 것들을 억누르는 게 오히려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 역시 강조합니다. 80세 이후부터는 과도한 절제보다는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요. 좋아하는 음식을 적당히 즐기고 나만의 일상을 소중히 여기며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야말로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결이 될 수 있습니다. 정씨 할아버지처럼 여러분도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적당히 누리며 삶의 즐거움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80세를 활기차고 건강하게 넘어가는 가장 중요한 비결 중 하나입니다. 이제 80세를 앞두고 우리가 건강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건강검진은 더 이상 안심의 도구가 아니라 걱정의 원인이 되기 쉽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검진 결과를 보고 정상이라는 말을 듣기 위해 애쓰지만 80대 이후에는 문제없이 사는 분들은 검진 결과에 상관없이 그 자체로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80대에는 몸의 변화가 눈에 띄게 나타나며 검진 결과 역시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등 수치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는 일이 흔합니다. 이런 변화는 반드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수치가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문제 없이 생활을 이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80세 이후의 건강검진 결과에 너무 집착하거나 걱정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일반적으로 건강검진에서의 정상 수치는 평균적인 건강 상태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개개인의 나이나 체질, 생활 방식에 따라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비정상적인 수치가 오히려 그 사람의 자연스러운 상태일 수도 있는 것이죠. 특히 노년기에 발견되는 암에 대한 이야기는 많은 분들에게 놀라움을 안깁니다. 80세가 넘으면 누구나 몸속에 암을 품고 있다고 합니다. 암의 진행 속도는 나이가 들수록 느려지기 때문에 80대 이후의 암은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 병이 아닐 수 있습니다. 통증이 없거나 생활에 지장이 없는 상태라면 암을 치료하지 않고 지켜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오히려 수술이나 항암 치료로 인해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거나 부작용이 심해질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건강검진에 집착하면 불필요한 걱정을 불러일으킬 뿐 아니라 과잉 진단으로 이어질 위험도 있습니다. 경미한 이상 소견이 발견되었을 때 이를 과도하게 치료하려다 오히려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80대 이후에는 통증이나 불편함을 없애는 데 초점을 맞추고 건강검진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물론 건강검진을 아예 무시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70대까지는 건강검진이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80대 이후에는 정상 수치보다 비정상으로 나오는 수치가 더 많은 것이 일반적이죠. 그러니 지나친 치료나 평균적인 정상 수치에 연연하기보다는 자신의 몸 상태에 맞춘 생활을 이어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80대 이후의 건강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기입니다. 몸이 통증이나 피로감을 호소할 때는 잠시 쉬어가고 약간의 불편함은 자연스러운 노화의 일부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건강검진 결과에 집착하기보다는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일이나 먹고 싶은 음식을 적당히 즐기며 스트레스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야말로 더 나은 건강관리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은 남성 86.3세, 여성 90.7세로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이들이 80대 후반까지 건강하게 살아가길 바라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사람의 몸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여러 가지 변화를 겪습니다. 우리 몸속의 세포들은 나이가 들수록 수가 줄어들고 그 활동성도 떨어집니다. 이런 변화가 바로 인체의 기능 저하, 즉 노화의 주요 원인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몸의 변화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피부의 변화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점차 탄력을 잃고 건조해지며 주름이 생깁니다. 이는 콜라겐과 엘라스틴의 생성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부의 얇아짐으로 인해 상처가 쉽게 생기고 회복이 느려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두 번째, 시력 저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40대 이후로 시력이 점차 저하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가까운 물체를 보기 어려워지는 노안 현상이 나타나면서 스마트폰 글씨나 책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눈의 수정체가 탄력을 잃고 조절 능력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소화 기능이 저하됩니다. 위와 장의 운동성이 감소하면서 소화 능력이 떨어지고 식후 속쓰림이나 복부 팽만감을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이는 소화 효소의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으로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평형 감각이 저하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이 떨어지면서 낙상의 위험이 커집니다. 이는 평형 감각을 담당하는 뇌의 기능이 약화되고 근육의 반응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노년기에는 규칙적인 운동으로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관절 통증이 증가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관절을 보호하는 연골이 점차 마모되며 이로 인해 관절염이 발생하거나 통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무릎, 엉덩이, 손목 등의 관절의 통증이 자주 나타나며 이는 일상 활동에 많은 불편을 초래합니다. 여섯 번째, 근육량이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근육량 감소는 30대 후반부터 서서히 시작되어 노년기에 가속화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체력이 감소하고 신체 활동이 제한되어 더 많은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근육량 유지를 위해 꾸준한 저항 운동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수면 장애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깊은 잠을 자는 시간이 줄어들고 잠에서 자주 깨게 됩니다. 이는 호르몬 변화와 더불어 스트레스, 불안 등의 심리적 요인 때문에 발생하기도 합니다.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수면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신체 변화들은 우리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를 미리 알고 대비한다면 조금 더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노화의 변화는 피할 수 없지만 이를 관리하고 잘 적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노년기에 더 나아가 80세 이후의 삶에서 중요한 또 다른 측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바로 병원과 의사와의 관계입니다. 80세 이후의 삶에서 병원과 의사는 단순히 치료의 장소가 아니라 인생의 동반자입니다. 그들이 누구인지에 따라 우리의 노년은 천국이 될 수도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다양한 건강 문제가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병원을 찾는 일이 잦아지고 의사와의 관계가 노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단순히 병원을 방문하는 횟수가 아니라 나와 잘 맞는 의사를 만나는 것입니다. 좋은 의사는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데 그치지 않고 환자의 삶의 질과 마음까지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좋은 의사란 어떤 의사일까요? 가장 중요한 점은 환자와 소통이 잘 되는 의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증상은 다양하고 복잡해지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상태를 충분히 설명하고 질문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의사는 환자의 말을 잘 경청하며 복잡한 의학 용어 대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설명해야 합니다. 어떤 의사는 건강검진 결과만을 토대로 약을 처방하면서 이건 꼭 드셔야 해요. 안 먹으면 큰일 납니다. 라는 태도로 환자에게 불안감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환자는 의사가 권하는 대로 무조건 약을 복용하다가 부작용에 시달리거나 불필요한 걱정을 하며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반면 좋은 의사는 환자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필요 이상의 약을 처방하지 않으면서도 대체 방법을 함께 고민해 줍니다. 이 약은 지금 상황에서는 꼭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통증이 심하거나 불편해지면 다시 복용을 고려해 봅시다. 라는 식의 대화는 환자에게 신뢰를 줍니다. 특히 80세 이후에는 과잉 치료나 불필요한 수술을 지향하는 의사를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체 회복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모든 치료가 긍정적인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의학적으로 가능한 치료가 오히려 환자의 체력을 떨어뜨리고 삶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약물의 처방에 신중한 의사를 선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고령자들은 종종 여러 과에서 처방받은 약을 동시에 복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약물 간의 상호작용으로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약을 과다 복용하여 몸에 부담을 주는 일이 흔합니다. 좋은 의사는 약물 처방 시 환자의 전체적인 상태를 고려하며 약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먼저 고민합니다. 또한 환자가 복용 중인 약물의 종류와 효능을 상세히 설명하며 불필요한 약은 과감히 줄일 줄 압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의사는 환자의 삶의 질을 최우선으로 여깁니다. 노년기에 중요한 것은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것을 넘어 환자가 자신의 삶을 스스로 꾸려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의사를 선택할 때는 여러 의사의 의견을 들어보고 내가 충분히 이해하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의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자가 원하는 삶의 방식에 귀 기울이고 환자와 가족의 의견을 존중하며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야말로 좋은 의사의 역할입니다. 우리의 80세 이후의 삶을 위한 중요한 것은 건강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80세 이후에도 우리는 배움을 통해 새로운 활력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노년에도 여전히 중요한 배움이라는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80세 이후에도 배움은 끝나지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 시점이야말로 새롭게 무언가를 배우기에 가장 적합한 시기일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배움과 도전을 멈추고 안정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배움이 노년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나아가 치매와 같은 인지 저하를 예방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행위는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을 넘어 뇌를 자극하고 활성화시킵니다. 특히 노년기에 배우는 것은 젊었을 때와는 또 다른 의미와 재미를 가져다 줍니다. 이전에 배웠던 것들이 성취감을 위한 목표였다면 이제는 순수한 즐거움과 자신을 위한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84세의 박씨 할머니는 젊은 시절부터 악기를 배우고 싶어 했지만 가정을 돌보고 아이들을 키우느라 그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80대가 넘어서 자녀들이 선물한 전자 피아노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유튜브 동영상을 보며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매일 아침 30분씩 간단한 곡을 연주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몇 년이 지나자 동네 모임에서 친구들에게 간단한 곡을 연주해주는 수준까지 실력을 키웠고 이런 배움의 성취가 큰 활력을 가져다 주었다고 합니다. 나이 때문에 무언가를 배우기에는 늦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80세 이후에도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노력은 뇌의 가소성을 자극하여 신경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키고 기억력 저하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것이 꼭 어려운 학문이나 기술일 필요는 없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외국어를 배우거나 동네 문화센터에서 그림 그리기나 꽃꽂이를 배우는 어르신들도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이 뇌를 자극하고 삶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데 효과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배우는 과정에서 사회적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장점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며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고립감을 줄이고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물론 처음에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나 취미를 배우는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고 젊은 사람들처럼 빠르게 익히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그 과정을 즐기고 도전하는 태도입니다. 나 자신에게 조금 더 여유를 주고 완벽을 목표로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배우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은 삶의 활기를 불어넣고 나는 여전히 성장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줍니다. 이는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 이상의 가치를 가집니다. 배우는 과정에서 느끼는 즐거움, 성취감 그리고 나만의 시간을 보내며 느끼는 충만감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경험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때로 벅차고 고달픕니다. 눈앞의 장애물은 넘을 수 없는 벽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벽 뒤에 무엇이 있을지 모른다는 것이 바로 우리 삶의 묘미 아닐까요? 벽을 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가능성을 다시 마주할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피할 수 없는 시련들이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흔들리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서는 힘입니다. 어릴 적 자전거를 배우며 넘어지더라도 다시 올라타고 균형을 잡으려 했던 기억처럼 인생도 넘어지는 것보다 다시 일어나는 용기가 중요합니다. 저 역시 수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더 이상 나아갈 힘조차 없을 것 같았던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며 저를 이끌었습니다. 그 불씨는 작은 말 한마디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작은 순간들이 모여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곤 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힘들다면 그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지금 나는 힘들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며 마음을 달래보세요. 흐린 구름 뒤에도 태양은 언제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구름 때문에 보이지 않을 뿐 태양은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고난은 성장의 씨앗입니다. 씨앗이 싹을 틔우기 위해 어두운 흙 속에서 긴 시간을 보내야 하듯 우리도 어려움 속에서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는 웃고 울며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모든 순간들이 모여 지금의 우리가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더 큰 마음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내년에는 어떤 꽃이 필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인내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결국 꽃을 피우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스스로를 탓하지 마세요.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됩니다. 그 끝에서 우리는 다시 웃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꽃을 피울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80세 이후의 삶을 준비하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건강 상태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현재의 몸 상태에 맞춘 생활을 이어가라. 둘째, 좋아하는 것을 즐기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우선시하라. 셋째,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고 배움의 즐거움을 찾으라. 넷째, 주변 사람들과 따뜻한 시간을 나누며 소소한 추억을 만들어라. 다섯째, 무엇보다 하루하루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라. 우리 인생은 여전히 희망과 가능성으로 가득합니다. 오늘도 소소한 행복을 찾고 내일의 꽃을 기다리며 한 걸음씩 나아가 봅시다. 여러분의 하루가 황금빛 지혜와 따뜻한 미소로 가득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혜로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